와치부 이 시간에는 중국 국토 10%를 러시아에 넘겨준 아히운 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머리 위에 있고 통일 이후 한국과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러시아는 중국이 지칠 때마다 조약을 맺어 국토를 넓혀왔습니다. 러시아는 1860년 아편 전쟁을 정리하는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할양받아 수도 모스크바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활용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항을 얻어 한국, 일본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겼지만 사실 더 많은 땅을 러시아에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조약 2년 전인 1858년 러시아와 아히운 조약을 맺고 흑룡강 위쪽 외만주 지역을 러시아에 할양해 중국 국토 10% 정도를 러시아에 넘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인공위성이 없었기에 정확한 국경을 구분할 수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강, 바다, 산, 섬 등으로 국경을 나누었습니다. 즉 강 위아래, 바다 건너, 산맥 너머 등으로 국경과 지역을 구분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중국과 아편 전쟁을 직접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흑룡강 위쪽 외만주와 바다가 있는 연해주를 얻은 제정 러시아는 중국에 돌멩이 한 개 던지지 않고도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긴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반도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땅을 러시아에 넘겼을까요? 이유는 처음에는 영국과 나중에는 서방연합국과 벌인 20년 아편 전쟁으로 중국은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아편 전쟁 막바지인 아히운 조약 때인 1858년 중국 전역은 연이은 전쟁 패배와 중국 문화가 서방 문화보다 뒤떨어진다는 상실감에 아편에 찌들어 있는 상태였고 한국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한 태평천국의 난도 한창이었기에 중국 수뇌부는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아편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당시 중국인 30% 가까이 아편 중독 상태였는데 아편이 해안 지역에서 주로 소비된 것을 고려하면 해안 지역 거의 모든 중국인은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으로 지칠 대로 지친 중국을 지켜보던 러시아는 중국에 위만주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중국 수뇌부는 수도 베이징 턱 및 텐진까지 연합군에 점령당했기에 러시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도 어떻게든 전쟁 명분을 만들어 중국과 전쟁했을 것입니다. 1858년 당시 중국 황제 환풍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국정을 이끌어가기 힘들었기에 중국 외교는 환풍제 동생 공친왕이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공친왕은 30세에 요절한 형 환풍제와 달리 건강했지만 외교에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반면 아히운 조약을 맺은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 니콜라이 무라비오프는 산전수전 다 겪은 외교 도사였습니다. 하루빨리 아편 전쟁을 끝내고 싶은 중국 속내를 꿰뚫고 있던 백종노장 니콜라이 무라비오프는 지금 위만주를 달라고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위만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위만주를 달라고 청나라 외교를 이끌던 공친왕에 요구한 것입니다. 백전노장 니콜라이 무라비오프 요구에 청나라 외교를 이끌던 공친왕은 바다가 있는 연해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외만주를 러시아에 할양해 지긋지긋한 아편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각과 달리 아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이 더 망가진 중국은 2년 뒤 바다가 있는 연해주마저 러시아에 내주는 베이징 조약을 맺고 나서야 지긋지긋한 아편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냅니다. 지난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중국이 외만주와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기지 않았다면 극동아시아 역사는 완전 달라졌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러시아는 미국 연합국과 중국이 전쟁하기를 속으로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